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함수와 극한을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연습 예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쌤이 이렇게 좌표 평면을 쫙 그리고 무슨 함수를 그려볼 거냐면은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를 이렇게 그려볼 건데, 자, 유리함수 말을 하니까 유리함수가 뭐였지? 라고 두려움을 느끼는 학생들 많을 거야. 근데 쌤이 이 극한 단원 찍을 때 이제 알아야 되는 이 전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필수적인 것들을 다시 또 정리해서 영상을 찍어줄 테니까 그거를 또 참고를 하시고. 자, 그래서 일단은 요리함수를 안다는 가정하에 어, 확실히 지금 몰라도 괜찮아. 아, 저런 거였지, 저렇게 생겼어 정도까지만 기억이 나도 돼. 그래서 지금 쌤이 유리함수를 그렸는데 이 유리함수의 이름은 y는 x분의 1이라고 이름을 지어볼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수식 fx는 x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기할 수 있지. 이렇게 계속 바꿔서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자, 그래서 이 유리함수에 대한 질문 두 가지 살펴볼 건데,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리했던 함수. 함수의 세계에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함수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은, 먼저 쌤이 이 유리함수 위에 점 하나를 특정해서 좌표를 하나 설정을 해볼게. 이 좌표는 1,3. 그래서 1,3이다라고 점을 하나 찍고, 함수의 세계에서는 어떠한 질문이 있을 수 있었냐면은, x가 1일 때 함수 값은 이러한 질문들을 했었어. 그지? 좀 더 정확하게 fx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면 좀 더 정확하겠지.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fx가 1일 때 y가 뭐냐? 첫 시간에 정리했지. 땡땡 값, 앞으로의 땡땡 값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다 뭐다? y의 값을 찾아보라는 거다 라는 거랬지. 앞에 특정하게 x의 값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x가 1일 때 함수 값을 우리가 수식으로 써보면은 함수는 fx고 x가 1일 때니까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어서 f1이라고 쓰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x가 1일 때 함수값이라는 걸 수식으로 써본 거고, 그래프로 확인하니까 잘 봐. x가 1일 때 y값 뭐 같나 봤더니 쭉쭉쭉 올라가니까 점이 여기 있고, y값 읽을 때는 어떻게? 그치, 높이를 보는 거니까 y축으로 수선을 내려서 3의 값을 읽는다 이렇게 가는 거지. 괜히 좀 자세하게 해봤어. 자, 그래서 f1은 무슨 값을 갖는다? 3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냈었던 거야. 이거를 꼼꼼히 자세하게 하는 다음 거에서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야. 극한 세계에서. 자, 그럼 극한 세계에서는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인데 x가, 자, 함수는 딱 극한은 가까워질 때랬지. 그래서 x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에 가까워질 때. 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거 무슨 세계? 극한 세계야. 그래서 값을 구하라고 확인할 건데 무슨 값? 함수 값이 아니고 무슨 값? 극한 값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야. 위에 거의 차이가 뭐다? 함수 값을 구하라고 했다가 지금은 극한 값.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누구의? fx의 극한 값은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 지금 한글로 표현된 문장 한글을 수학의 언어, 수식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 다 연습했지? 자, 가까워질 때라는 거는 우리가 배운 극한이고 리미트를 써서 표현하면 됐었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지? 내가 지켜볼 대상 누구? fx네? fx였다 쓰고 별표 자리였지 그때. 요거 리미트 별표 x 네모로 썼었지. 네모 세모 이렇게 별표는 내가 지켜볼 대상,
그 대상의 fx는 fx 저기 쓰고, 그 다음에 옆에다 리미트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지금 누가 누구에 가까워진데 이 네모가 뭐에 해당되는 거야? x에 해당되는 거야. 당연히 x를 쓰고, x가 가까워진다 화살표 쓰고, 어디에? 1에. 그래서 옆에다 1을 쓰는 거야. 그럼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정확히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네모 박스, 주황색 네모 박스. 위에 거는 한글로 쓴 거, 밑에 거는 수학의 언어, 수식으로 쓴 거. 그럼 봐봐. 저번 시간에 아주 주의 깊게 잘 들었다면 여기서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쌤이 저번 시간에 강조한 게 뭐야? 리미트 값이 숫자로 가까워지고 있어. 극한 뭐랬어?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한다라고 했지. 어떤 거? 숫자가 조금 큰 거. 숫자로 가는데 조금 작은 거.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둘 다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었지. 질문은 하나인데 두 가지 모습 다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거? 내가 지켜볼 대상 또 쓰고 극한이니까 리미트 쓰고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조금 작았을 때 마이너스. 이건 나중에 뭐 좌극한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면 되고 조금 작을 때 지금 배우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 내가 지켜볼 대상 쓰고 리미트라는 거 이렇게 쓰고 x가 어디로 가는데 1로 가는데 차이점 뭐? 조금 클 때. 두 가지 모습 다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두 가지 모습이 어떤지를 비교한 다음에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두 가지 모습을 지켜볼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첫 번째 경우. 자,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1로 가고 있어. 근데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뭐라고? 조금 작다라는 의미라고. 그럼 잘 봐. 저번 첫 시간에 정리했던 x는 뭐다? 방향성이 왼쪽 오른쪽이다. 그러면 그래프 봐. 그래프 봤을 때 1로 가고 있는데 조금 작다라는 거는 어디서 오는 거야? 1쪽으로 가고 있어. 그럼 1쪽으로 가고 있는 경우는 두 가지지. 이렇게 오는 경우야, 이렇게 오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지. 위아래는 보지 않는 거야. 왼쪽 오른쪽만. 그럼 1로 갈 때 조금 작은 경우는 어디서? 그렇지. 왼쪽에서 오는 거겠지. 왼쪽. 이해돼? 1보다 조금 작은 위치는 0.9. 1보다 왼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1로 가는데 조금 작게 오는 거는 어디서 온다? 왼쪽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에 뭘 봐야 되냐? 내가 지켜 함수 fx는 어떻게 되냐라는 걸 보라는 거야. 잘 봐. 함수는 지금 어디야? 지금 표시하고 있는 노란색이 fx 함수지? 그지? 그러면 지금 방향은 x 왼쪽 오른쪽 따진 상태에서 그때 뭘 봐야 되는 거야? 노란색 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아까 표시한 요렇게 왼쪽에서 오는 경우가 요건데 그때 노란색 선은 어디? 요렇게 점점점점점점 요렇게 가고 있는 거지. 지금 표시한 거 봤어? 너무 작아서 안 보였나? 자, 다시 노란색 선은 어떻게? 요렇게 가고 있는 거지. 요렇게. 이렇게. 그럼 봐봐. 그때의 뭘 읽어야 된다? fx는 x값이다, y값이다, y값. 그러면 그때의 y값은 높이를 보는 거잖아, 높이. 높이 뭐가 돼? 3이 되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값은 뭐라고 쓰면 된다? 3이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잘 봐. 극한 값은 뭐라고 했어? 조금 크다, 조금 작다의 의미가 있는 거랬잖아. 그럼 얘를 좀 더 정확히 풀자면은, 자, 3으로 가는데, 3은 y값이지? 3으로 가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지. 그럼 점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극한의 세계에서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3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거지. 그러면 3보다 조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디까지? 극한의 세계까지에서는. 그럼 답에 이제 보기에, 그러면은, 선생님, 3 플러스 3 마이너스 이런 보기가 두 개 있나요? 아니야. 자,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이제 해석이 전부 맞춰졌으니까 함수의 세계에서 이 뜻을 지켜본 거야. 그러면 3보다 조금 큰 거니까 어차피 뭐랑 같다? 3이랑 같을 거다.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해서 3이랑 똑같은 건 아니지. 근데 이걸 뭘로써 해석한다? 마지막에는 함수의 세계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3보다 조금 큰 거는 뭐다? 그냥 3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한 가지 남은 거. x가 1로 갈 때 1보다 조금 큰 거. 그때 똑같이 한번 해보자. 자, 우선 첫 번째 뭐 있다? x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읽어라. 자, 1로 가고 있어 또. 1 어디 있어? 여기 있네. 1로 가는데 플러스 조금 큰 거지. 그럼 어디서 오고 있는 거야? 1로 갈 때 조금 큰 방향에서 오려면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오는 거잖아. 그지? 아까 남은 경우. 그럼 똑같이 내가 지금 x만 본 거고 그때 뭘 읽어야 돼? 함수 fx를 읽어야 되니까 선 찾아가야지. 선 어디 있어? 이 노란색이지? 그럼 노란색에서 x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와.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그지? 점이 땡땡땡땡땡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그때 마지막 최종 점은 어디? 그렇지. 이때 뭘 읽어야 돼? 다시 y값 읽어야 되니까 우리 높이 보는 거야. 높이. 높이 어떻게? y축에 수선 내려서 이 숫자 3을 읽는 거고 또 똑같이 뭐가 되네? 3이 되네? 근데 이것도 극한의 사실 어떻게 하면 된다? 결과 마지막까지 해석했으니까 3이라고 쓰면 돼. 근데 좀 더 정확히 해석을 해보자. 우리 연습하는 단계니까. 자, 다시 아까 같은 경우 이렇게 빨간색이 오는데 3으로 가는데 밑에서 올라오잖아. 그럼 3보다 조금 작은 거겠지. 위아래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3 마이너스라고 적어두면은 이게 완벽하게 정확히 해석을 한 거. 근데 우리는 결과를 뭘로 본다? 함수의 세계에서 볼 거니까 3보다 조금 작은 거는 그냥 3하고 마찬가지니까 3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지켜본 결과가 x가 1로 갈 때 결과를 지켜보니 when x가 1로 갈 때 조금 작은 부분에서 조금 큰 부분에서 둘 다 뭘로? 3으로 됐으니까 우리는 결과를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 첫 번째 지문에 대한 fx의 극한값은 뭐다? 3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위의 질문과 아래 질문에서 모두 음, 어떠한 값이 나온 거지, 값. 그리고 얘도 어떠한 값이 나온 거고, 함수 질문했을 때도 값이 나온 거고, 극한 값 질문했을 때도 특정하게 값이 나온 거지.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얘를 우리가 극한 세계에서 용어를 수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까지 알고 있던 어떠한 값이 나왔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동일하게 무슨 말? 수렴했다. 고급스럽게 수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왜 굳이 이거를 수렴의 값이라고 말하면 되지 왜 수렴한다라고 말을 하나요?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즉, 값이라고 불릴 수 없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우를 따로 특별하게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정리를 하면서 배워보자.